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요 IT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2차 공습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3080과 3090 그리고 3070까지 연이어 출시하면서 이 튜링에서 암페어 아키텍처로의 전환을 진행 중인 엔비디아입니다만, 이 그래픽카드 전체 라인업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 출시해야 할 모델이 꽤 많이 남았을 것을 우린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깝게는 12월 초에 빠르게 만나볼 것으로 예상되는 RTX 3060 Ti가 예상되는 한편, 엔비디아는 12월 잠시 숨고르기를 한 후 1월에 다양한 제품들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비디오 카드가 엔비디아의 RTX 3060과 3050 그리고 3050 Ti를 1월에 연이어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RTX 3080 Ti를 포함한 RTX 3060 그리고 3050, 3050 Ti가 1월에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제품의 스펙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없어요. 자세하게. 비디오 카드 역시 어느 정도의 스펙은 예상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얼마 전 전해드린 소식처럼 엔비디아는 RTX 3080 Ti를 통해서 6800XT 혹은 6900XT를 저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미드레인지급 제품 라인을 빠르게 추가하면서 체제를 잡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빠르게 라인업 구축이 완성이 되어야지만 후속으로 성능 개선 버전의 시장 출시도 앞당길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슈퍼를 좀 더 빨리 만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또한 3070의 성능과 가격을 감안하고 생각해 본다면 3070의 499달러 그리고 성능이 2080 Ti급, 그렇다면 3060 Ti가 3070과 10% 미만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했기 때문에 2080 슈퍼급의 성능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가격이 만약 399달러 정도? 여튼 300달러 선이라면 이런 식의 생각을 이어가고 우리의 희망 회로를 조금 이렇게 가동시켜 본다면 3050의 경우는 2060 슈퍼급 성능에 한 200달러대의 MSRP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RX 6000번대 제품군의 출시가 진행되고 필드 테스트를 봐야 되겠지만, 만약 성능이 좋더라도 아드레날린이 갱생을 해야 된다는 숙제가 있죠. 그리고 주력 제품군에서 엔비디아가 포진해 버린다면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RX 6000번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지켜보고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AMD가 상당히 분발을 해줌과 동시에 또 여러 곳에서 이 싸움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 공개된 애플의 M1 프로세서, 애플이 밝힌 대로라면 거의 혁신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긱벤치 5를 통해서 M1이 탑재된 애플 맥북 에어의 벤치 점수가 유출되었습니다. 이 긱벤치 5의 벤치 점수인데요. M1이 탑재된 맥북 에어와 8코어 인텔 i9 프로세서를 탑재한 맥북 프로의 비교 점수입니다. 애플이 밝힌 것처럼 1.5배, 2배 이런 식의 격차는 아니지만 확실히 놀라운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한 세대 전이라고는 해도 맥북 에어로 맥북 프로를 잡는다는 건 사실 기존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자, 또한 맥북 에어의 경우 액티브 쿨링 방식이 아니라 패시브 쿨링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냉각팬이 없는 팬리스 구조를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상대적으로 제품의 클럭 스피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좀 퍼포먼스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정도의 성능이 나왔다는 건 어찌되었든 애플이 뭔가 일을 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크리에이티브 작업성에 중점을 둔 랩탑 시장은 굉장히 좀 어수선해질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의 M1 공개 이후 삼성전자가 애플의 5나노 공정 기반의 M1 생산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비즈니스 코리아에 따르면 현재 TSMC 5나노 공정 생산 능력이 애플의 생산 요구량을 맞추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애플이 삼성에 생산 의뢰를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5나노 공정 생산이 가능한 파운드리라고 해봐야 TSMC와 삼성 두 곳뿐이다 보니 애플이 만약 원하는 생산량을 TSMC가 충족해주지 못할 경우 딱히 애플은 선택지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TSMC 5나노 공정 전체 생산량 중에 M1이 25%, 그리고 대부분이 아이폰 12용 A14 칩 생산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애플의 발주량이 상당한 거죠. 애플이 아무리 급해도 모바일 경쟁사인 삼성에 M1 생산을 맡길지, 그리고 만약 삼성이 애플의 M1 칩셋 생산을 수주하게 된다면 이 삼성의 고객사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탄탄한 구성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인텔의 7나노 위탁 생산 가능성도 삼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루어진다면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한국에 아마존을 꿈꾸는 쿠팡이 있다면 그냥 아마존을 땡겨오려는 11번가도 있습니다. 아시아경제를 통해서 나온 소식에 의하면 SK텔레콤의 자회사인 11번가는 아마존을 통해 최대 3천억 원에 가까운 투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마존 코리아가 아닌 11번가의 투자를 통해서 아마존 상품의 국내 판매 루트를 확보한다라는 게 아마존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투자 규모 로드맵 등이 잡힐 예정이라고 하고, 또 지금의 이 메로나 상황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일단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는 11번가를 통해서 아마존 제품을 직접 구입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신다면 고개를 갸우뚱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11번가에서 아마존에 입점된 상품을 대량으로 매입을 해 물류센터에 보관한 후 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면 바로 배송해주는 방식을 사용할 거라고 밝힌 이 부분입니다. 이 시스템은 아마존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쿠팡도 이 로켓 배송이 되는 제품의 경우는 이런 시스템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만으로 본다면 이를 통해서 해외 직구 과정에서 느껴온 어떤 그런 배송 기간 그리고 배송비 등에 대한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제품을 소비자가 찾을지를 어떻게 알고 미리 대량으로 매입을 해 놓는다. 한국 쪽으로 직구가 되어서 나가는 품목 중에 아마존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품목이 가장 많더라.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쭉 뽑아 놓고 그 중에서 1위부터 100위까지 이런 것만 해가지고 추려서 매입한다던가 그런 건 가능하겠죠. 제가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진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11번가가 아마존을 상대로 보따리 장사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아마존은 이를 통해서 한국 시장의 규모나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라든지 시스템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과연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쿠팡만큼의 혁신적인 이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업계 관련 카드라 소식은 딱히 전해드릴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12월이 될 때까지는 RX 6000 시리즈 출시 외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12월은 또 12월대로 1월은 또 매우 정신없는 한 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메로나 충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아름다운 거리두기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